트럼프와 머스크는 적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적을 만들고 그 적을 자산처럼 활용합니다. 이걸 안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좋은 관계가 성공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친구가 많고 평판이 좋고 다툼 없는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들은 수많은 논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놀랍도록 냉정한 전략이 숨어 있었죠.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적을 이용해 성공했는지를 진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 적이 많을수록 브랜드는 커진다. 트럼프의 언론 활용 전략. 트럼프는 수십 년간 언론과 싸워왔습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그랬죠. 그는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를 향해 가짜 뉴스라는 말로 매일 공격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지지자들은 진짜로 언론을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트럼프는 공식적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언론 진실을 가리는 권력, 자신 진실을 말하는 아웃사이더. 이 프레임은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정체성과 결속력을 줍니다. 우리는 트럼프와 함께 가짜 뉴스에 맞서는 사람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트럼프를 욕하면 그 사람은 가짜 뉴스의 편. 오히려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적이 클수록 그는 더 강력한 희생자가 되었고 그 희생자 이미지는 곧 영웅이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윗 하나로 적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자산화한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연 X를 인수하기 전부터 한 줄 트윗으로 세상을 흔드는 남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트윗. 테슬라 상장 폐지 고려 중. 자금 확보됨. 주가는 폭등했다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SEC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를 고소했습니다. 보통 기업가는 이런 일이 터지면 사과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오히려 반격했습니다. SEC는 쇼트 마이너스 셀러 엘리치먼트 커미션 공매도 세력 강화 위원회일 뿐이다. 그 순간 SEC는 적이 됐고 머스크는 공매도 세력과 싸우는 영웅이 됩니다. 자신의 주식을 믿는 투자자들과 하나가 되었고 테슬라의 충성 팬덤은 더 강력해졌죠. 머스크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적 덕분에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3. 적을 똑같이 욕하지 않는다. 머스크가 만든 상징화된 적. 머스크가 SEC를 조롱했던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적을 상징으로 만듭니다. 환경 규제를 하는 정부. 그들은 진짜 지구를 위하는 게 아니다. 나를 막고 싶을 뿐이다. 전통 자동차 회사들. 그들은 미래를 부정하는 공룡일 뿐이다. 트위터 직원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들 속엔 핵심이 있습니다. 나는 기술자이자 개혁자이고 적들은 구시대의 세력이다. 이 프레임을 세우면 모든 비판이 꼰대의 비판처럼 들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머스크는 적을 통해 자신을 혁신의 상징으로 만들어냅니다. 4. 모든 계약은 이익이 우선이다. 트럼프의 인간관계 전략. 트럼프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계약을 맺느니 나쁜 사람과 좋은 계약을 택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인간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이익의 구조로 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과거 자신을 욕했던 인물들과도 협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바로 내칩니다. 미련 없습니다. 이 철학은 모든 적조차도 계약 상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신뢰, 감정, 파트너십? 트럼프는 말합니다. 이익이 안 되면 그건 무효다. 그 결과 트럼프는 원수와도 계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는 냉정한 협상가이기도 하죠. 5. 머스크의 해고 전략적을 내부에서 만든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한 행동. 직원 75% 해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 중 전례가 없던 일이었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느린 조직은 혁신을 가로막는다. 그 해고 대상이었던 직원들 중 일부는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 결과 머스크 팬덤은 더 결속합니다. 머스크는 속도와 결과를 선택했다. 해고된 사람들은 게으르고 감정적인 존재다. 머스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욕한 직원을 다시 불러 승진시킨 적도 있습니다. 왜? 그 직원이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적을 시험대로 바꾸고 그 시험에서 살아남은 자만 곁에 둡니다. 이건 단순한 냉정함이 아닙니다. 성과 중심 문화라는 이상을 실천하는 상징적 장치죠. 6. 트럼프는 왜 항상 싸우는가? 프레임 전쟁의 달인. 트럼프는 항상 새로운 적을 만듭니다. 선거철엔 이민자,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언론과는 매일 싸우고, 심지어 같은 당내 인물들과도 충돌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분열을 조장할까요? 그는 분열이 아닌 선명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적을 만들어 나 vs 그들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유를 뺏으려 한다. 나는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단순하지만 강력하죠. 이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 그는 어떤 실수도 그들의 공격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7. 머스크는 적을 이용해 브랜드를 만든다. 테슬라는 처음에 망할 뻔했습니다. 자금난, 배터리 문제, 시장의 의심. 그때 머스크는 기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고는 다음날 바로 시제품을 직접 타고 언론 앞에 서죠. 일부러 논란을 만듭니다. 차에 불이 났을 때도 사고 났을 때도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직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 한마디로 테슬라는 완벽한 전기차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 브랜드가 됩니다. 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적이 있어야만 브랜드의 철학이 빛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8. 결론적이 있다는 건 정체성이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말합니다. 적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진실입니다. 적은 나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한계를 넘는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적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을 만든다는 건 나만의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기준을
공격과 충돌이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편해하는 누군가. 그게 바로 당신의 철학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처럼 그 적을 피하지 말고 그 적을 당신만의 자산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을 연구하는 더리치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